28 나무의사 4년차 금연 씨의 특별한 하루가 또 밝았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조금 더 비장해 보이는 금연 씨인데요. 아 진짜요? 그녀의 손에 향수와 다른 것들이 들려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해충들이 겨울에 잠을 자기 위해서 그런 볏짚이나 숲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요. 이제 그런 데를 이제 임의적으로 만들어줌으로써 그쪽으로 이제 해충들을 모집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에 이제 얘네들이 깨어날 시기쯤 맞춰가지고 그 걔네들이 숨어 있는 그 잠복소를 태워서 이제 해충들을 조금 예방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잠복소 작업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오늘은 잠복수 작업을 배우기로 한 날. 짧으면 내릴 수도 있고. 좋아요. 처음 하는 일이라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자. 네. 겨울옷을 기다리는 나무들이 금연 씨를 반겨줍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몰라 잠복수 작업을 가르쳐줄 스승님만의 분부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요 나무 할 수 있는 만큼만 잘라. 아 이걸로 잘라. 한 바퀴 감을 수 있을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바퀴 조금 더 감아도 되니까 덜 감는 것보다 더 감는 게 나으니까. 줄기의 흉물을 감쌀 볏짚의 폭은 약 30cm. 그리고 이거 뿌리 쪽이고 아래. 네네. 여기가 머리 쪽이고. 아, 확실히 여기가 조금 더 두껍고 여기가 좀 얇아지네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놈을 이렇게 잡고 잡고 이렇게 잡고 뿌리 쪽이 아래로 가게 세운다. 나무로 잡았다가 이렇게 당겨. 이번에서 이렇게. 이거 딱 맞네. 그러니까 네. 위에부터 위에부터. 다시 지착선에서 잡고 다시 돌려. 아, 총 이렇게 두 바퀴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 한 번 돌려서 해도 돼. 네네. 되는데 이게 조여지지를 못한다고. 아, 그러니까 한 번 더 해. 당기면 조여지지. 아, 네네. 그렇지. 안 클러지지. 오, 그러네. 진짜네? 이번엔 스승님에게 배운 그대로 금연 씨가 직접 잠복수 설치를 해보는데요. 돌려서. 그러면 당겨. 배운 것을 머릿속에 그려가며 차근차근 따라해봅니다. 이 되고. 차기로 쳐나가. 당겨봐. 그리고 한번 둘러보라고. 잘 됐나 안 됐나. 아. 맞춰주고. 이쁜데요? 그리고 조금만 둘러서. 나무를 잘 들고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 배워보고 싶은 그녀. 이쁘다. 매 나무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다음 2년에 제거하잖아. 제거하면 이거 잠복수 풀지. 네, 다시 풀어가지고 소각하지. 네. 그러면 그 이거 클는 거 동시에 여기다 또 방역을 해야 돼. 그치. 왜냐면 여기에 벌레들이 숨어 있었으니까. 다른 나무들은 이렇게 안 생겨가지고 이게 벌레가 접근을 못 한다고. 이거는 숨기 위해서 여기 접근하는 거지. 아, 그래서 이걸 해주면은 이 이상은 못 올라가는 거야. 다 여기가 집중돼 있지. 후배들을 위해서 많이 일러줘야죠. 손녀도 손녀지만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잠복수는 추운 겨울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는 벌레들의 습성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 방법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는 미국 흰불나방의 유충을 포집하기 위해 시작됐다고 합니다. 금연 씨가 이렇게 정성 들여 나무들 옷을 입혀주니 아마도 내년에는 더 푸른 잎을 피우겠죠? 짠 하고 이제 다듬기.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를 해충을 대비함은 물론 겨울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작업입니다. 나무이사의 주 업무는 사실 아니에요. 잠복소 설치나 이런 거 이제 조경 관리 쪽에 이제 속한 일들이긴 한데 나무를 관리하는 일들은 분명하니까 이제 나무를 이제 보살피고 치료하는 입장에서 나무를 관리하는 법은 계속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무들의 월동 준비 끝. 따뜻한 옷을 입고 겨울을 날 나무들을 생각하니 금연 씨의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자연과 인간이 좀 공생을 해야 서로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하면서 더 서로서로가 빛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되는 거고, 나무의사 직업이라는 게 사실 인간과 자연을 둘 다 위하는 직업이라서 이제 그들의 공생을 조금 더 도울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직업에 조금 자부심을 좀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조경을 전공하고 졸업 후 나무의사 자격증에 도전한 그녀. 높은 경쟁률을 뚫고 나무의사가 돼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난관에 부딪혔지만 그래도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아픈 나무를 치료해 준 후 다시 꽃이 핀 모습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또 그 나무를 보고 행복해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아직도 생각난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훌륭한 나무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것 같은데요. 벚나무들의 그 수세를 좀 활력을 좀 많이 키워서 다시 내후년에, 그 연도에는 이제 벚꽃을 못 피웠는데 내후년에는 벚꽃을 좀 만발하게 이제 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좀 많이 기억에 남고, 이제 내후년에 이제 경과를 보러 갔을 때 벚꽃이 핀 장면 아래 또 여중생들이 이제 또 이렇게 예쁘게 지나가는데 그 장면이 정말 이쁘고 기억에 계속 남고, 그게 아마 계속 나무의사를 좀 지속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또 계기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날 금연 씨가 찾아온 곳은 강화도에 있는 산입니다. 이곳에는 그녀가 어릴 적 보던 나무와 비슷한 은행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 생활을 시작하면서 고향의 그 나무가 생각날 때마다 찾아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녀에게 위로를 주는 나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거든요. 나무의사 일하면서 좀 힘들거나 좀 지치는 일 있을 때마다 여기 좀 찾아와서 힐링도 얻고 좀 좋은 기운도 받고 이렇게 가는 나무입니다. 늘 든든한 모습으로 그녀를 반겨주는 이 나무는 그 역사가 깊은데요. 수령이 무려 710년이 된 나무라서 보호수로 지정돼 관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답답한 일도 생기고 좀 막막한 일도 생기는데 이 친구한테 와가지고 막 이런 기운을 받으면 좀 해소되는 기분이 좀 들어요. 다 괜찮다라고 좀 말해주는 듯한. 항상 여기 또 있어주니까 좀 힘들 때마다 같은 자리에 좀 있어주는 게 또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 나무. 아무리 씩씩한 금연 씨지만 새로운 곳, 새로운 사람들. 서울 생활이 녹록치 않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나무를 찾아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려우니까 사실 이 일들이 여성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다들 도전을 못 하시는데, 제가 조금 어느 정도의 개척자가 돼서 여성분들의 그런 취업에도, 그럼 취업 결심에도 좀 제가 도움이 되는 그런 좀 자랑스러운 좀 여성 나무의사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금연 씨는 늘 좋은 나무의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늘도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금연 씨가 찾아온 곳은 서울의 한 강의실. 그녀가 오늘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강의를 듣기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도 으로 뵀어요. 아이고, 성함은 제가 모르는데 인천 지역이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인천이에요. 이금현. 맞아요. 생각나요. 금연 씨의 강의를 듣기 위해 하나둘 강의실로 들어오는 사람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올해 나무의사 시험에 합격한 금연 씨의 후배들입니다. 오늘 그 2023년도 그 나무의사 9회 합격생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그분들 상대로 이제 취업 관련해서나 이제 실무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좀 특강을 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 나무의사 합격을 하고 되게 많이 방황을 했어요. 취업은 어디서 해야 되고, 취업을 했는데 막상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그 설명이 사실 너무 초반이었기 때문에 저도 많이 고민을 했고 좀 많이 헤맸는데, 그런 과정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제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좀 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초단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격하신 분들한테 시행착오를 좀 안 겪게 하시려고 하시나요? 그죠. 이제 아무래도 제가 많이 시행착오가 겪었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조금 줄이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특강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 금연 씨. 오늘의 강의가 새로운 시작을 할 남우 의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강연 주제는 저희 이제 9회 2차 시험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이나 창업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금현 선생님께서 오늘 강연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많이 기대를 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좀 사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 사업에 대한 창업 관련된 부분, 뭐 아니면 법령과 관련된 부분들도 될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취업에 관련되신 분들은 이런 뭐 나무사에 관련한 처우라든지 아니면 뭐 임금 뭐 이런 관련된 것들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드디어 그녀의 이름이 소개되고 유명하신 분이라서 그래서 나무사 이금현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연 씨가 강단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오늘 9회 합격생 대상 나무의사 취업 및 실무 특강 맡게 된 2회 합격생 이금현이고요. 사실 제가 뭐 잘나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보다 그냥 살짝 빠르게 그냥 합격한 이유만으로 그냥 여기 서 있으니까 좀 가볍게 좀 친하게 저를 좀 대해주셨으면 좋겠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사실 나무의사 시험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많이 쉽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시험을 뚫고 들어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나무의사가 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매일 강단에 섰던 사람처럼 유연하게 이끌어 나가는데요. 사람이 좀 많지도 않았고, 저는 정말 취업과 그 실무에 대해서 정말 많은 혼란과 고민을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취업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찾아서 해야 되고,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실무를 해야 되는지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좀 많이 헤매고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고민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이 특강을 통해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고, 헤매는 길을 언제나 진심은 통한다고 했던가요? 진심 어린 그녀의 조언에 모두들 귀를 기울여 봅니다. 뜨는 바람에 이런 강의를 준비했고요. 그분들의 나무병원에 취업을 하게 되면 한 가지의 일만 할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이제 뭐 설계면 설계, 현장이면 현장, 그리고 공무면 공무, 이렇게 파트가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에 만약에 취업을 하실 때 그런 대형 병원으로 가게 되시면 한 분야만 조금 알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무의사로 4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며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것, 그리고 꼭 알아둬야 할 사실까지 열강이 이어집니다. 이제 5년 차이잖아요. 이제 5년 차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나무의사 협회에 준회원이든지 정회원이든지 가입을 하시면은 여기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나무의사 협회 구입. 그래서 모쪼록 나무의사가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좀 축하드리고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업을 해야 될 입장이라서 실제로 저희가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좀 막연했던 부분을 들으면서 조금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같은 여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나도 아마 저런 자리에 조금 더 한 5년쯤 있으면 서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간간히 저도 5년 정도 있으면 저 자리에 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금연 씨가 책상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데요. 무당벌레. 그냥 먼지 같고 약간 그냥 손 그냥 묻어 있는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벌레거든요. 이제 미국 선녀벌레 약충이라고 꼬치겠거니 아니면 먼지겠거니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사실 이게 다 해충이라는 점이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안 하고에 있었을 때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차이였던 것 같아요.
나무의사가 된 후에도 매일 일정한 시간 공부를 하고 있는 그녀. 많이 하는 만큼 치료할 수 있는 나무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르는 해충이 나오기도 하고 제가 모르던 또 수종이 나오기도 하니 조금 더 나무를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공부를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좀 어렵지만 사실 나무의사는 평생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열심히 달려봅니다.